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껴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도 NRF 24L01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좀 이번에는 단순히 통신을 확인해 보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리모트 컨트롤드 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모 로봇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RC카 같은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네, 작아요. 손바닥? 바닥 정도 사이즈입니다. 지금 저렇게 막 선을 많이 꽂아놔서 좀 보기가 그런데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주모 로봇입니다. 아두이노 주모 실드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봐볼까요? NLP4101이 STM32에 연결되어 있고요. STM32에는 OLED 디스플레이 SSD1306 컨트롤러로 동작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STM32가 주모 로봇 쉴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쉴드에는 DRB883호라고 한 5주 전쯤에도 같이 했던 그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DRB8835가 있고 DC 모터 2개이고 배터리가 4개 있습니다. 1.5V짜리 4개입니다. 이, 그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압이 7.2V라서 V인 값이 그 V인 값을 여기 레벨 시프터를 통해서 5V로 해서 STM32 5V로 넣어 주었습니다. 다 한 5주 전에 DRB8835 같이 할 때 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쪽은 컨트롤러 쪽인데요. 여기 배터리가 보이고요. 그다음 포텐시오미터 2개를 달았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조이스틱이 집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포텐시오미터 2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블루필 보드이고요. NRF23, 23, 24, NRF24, L01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 쌍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OLED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해당하는 포텐시오미터 값이 뜨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전원을 켜면 처음에는 값이 들어오지 않아서 화면이 저렇다가 이쪽 네, 리모트 컨트롤러 부분이 전원을 넣어주면 저 OLED에도 들어온 값이 뜹니다. 네, 전원을 켰죠. 값이 바로 뜹니다. 먼저 왼쪽 바퀴를 포텐시오미터를 돌려서 제어해 볼게요.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전진,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땐 후진입니다. 전진, 반대로 돌려서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후진. 보면 이제 한 값이 500에서 600일 때까지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네. 왼쪽 바퀴를 이렇게 제어를 해보고요. 그죠? 값이 작을 땐 잘 안 움직여요. 오른쪽 바퀴를 전진하고 반대로 돌려서 후진하고 네. 값이 작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바퀴를 계속 해보고 있고요. 네, 바퀴 2개를 동시에 움직이려면 2개의 포텐시오미터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진을 하고 싶으면 2개의 포텐시오미터가 같이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다음에 2개를 동시에 다시 돌리는 걸 못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뒤로도 오고,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보여드릴 게 별거, 별거 없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STM32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볼게요. 컨트롤러 쪽은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NRF 24L01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ADC 1번의 채널 8번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ADC 1번의 채널 1번은 PA 1번, 8번은 B0, PB 0번. 네, 그게 다고요. 그리고 주모 로봇 쪽은 보시면 아까 똑같이 NRF 24101에 해당하는 그 핀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IRQ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받는 쪽이라서 그래요. 데이터를 주모 쪽은 계속해서 아날로그 그 포텐시오미터 값을 받기만 하죠. 얘는 주기만 하죠. 그래서 IRQ는 뺐어요. 얘는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SPI 2번. SPI 2번은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MOSI, CS, SCK, DC 그리고 리셋까지 이렇게 5개의 핀이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터 핀은 모터 지난번에 한 5주 전쯤에 했던 그 DRB 8835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요. 핀이 조금 바뀌었어요. 거기서는 PA 15번을 썼었거든요. PA 15번을 모터 2번 페이지 핀으로 썼었는데 그 갑자기 안 돼서 이 주모 로봇이 문제가 있나 하다가 요 핀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 핀으로 값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습니다. P10번을 모터 이 페이지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PWM 핀도 네, 이렇게요. PA 0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PWM, 두 개의 페이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랑 그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코드를 잠깐 볼게요. 요게 얘가 모터 드라이버 쪽, 얘가 컨트롤러 쪽입니다. 이쪽을 먼저 볼까요?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여기는 다 동일하죠. 요거 이 set integer 16 그 변수를 통해서 이 아날로그 값을 읽어온 걸 여기다 저장을 일단 하고요. 여기 보면요. 값을 읽어온 걸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죠. 16비트니까 2바이트겠죠? unsigned 16비트니까. 그 값을 이제 tx 데이터 버퍼에다가 1바이트씩 잘라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8비트 시프트를 해준 다음에 그 값을 넣어주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값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쪽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아래집에서 읽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IRQ를 통해서 IRQ 핀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겠죠? 뭔가 전송되었다는. 그러면 이 플래그를 1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 플래그 1로 들어와서 리시브에서 받습니다. RX 데이터로. 그러면 아까 보낸 4바이트가 딱 받아지겠죠. 그럼 그 4바이트를 다시 이 ADC 밸류 1 값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0번은 그냥 최하위 바이트는 그냥 넣어주고 그 뒤에 바이트 RX 데이터 1번 바이트는 8비트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더해줍니다. 네, 밸류 2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2번, 3번 버퍼에 2번, 3번 값을요. 그러면 ADC 밸류 값이 여기서 아날로그가 읽었던 ADC 밸류 값이 나오겠고요.
값은 0부터 4096 사이의 값이겠죠? 그거를 이제 가운데 딱 나누어서 가운데서부터 작은 쪽은 왼쪽으로 바퀴, 아니, 왼쪽이 아니라 후진, 가운데서부터 보다 큰 값은 전진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전진이냐 후진이냐 그 값이 크기가 몇이냐에 따라 전진이냐 후진이냐가 나뉘니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요렇게 빼기 2048을 해주면 0일 때가 딱 가운데 값이겠죠. 딱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는 2048일 때 x는 0이 되겠죠. y도 그렇고요. 네, 코드를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늘 올리는 깃허브의 그 주소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ADC에서 제가 injected start라는 걸 썼는데요. 이게 왜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가서 한번 봐볼게요. ADC 1번의 설정을 보시면은 여기 ADC 레귤러 컨버전 모드가 있고 인젝티드 컨버전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귤러 모드라는 건 그냥 인젝티드와는 다른 모드인데 그냥 컨버전을 해서 레지스터 하나에다가 각 채널이 번갈아 가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컨버전 되는 채널마다 레지스터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레지스터에 번갈아 가면서 넣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면 만약에 이걸 인터럽트 방식으로 컨버전이 되도록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럽트 방식으로 값을 가져오도록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요 부분에서 이제 서로 잘 안 맞으면 값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안 읽어와질 수 있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인젝티드 컨버전 모드를 썼던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각 채널마다 그 컨버전 되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다른 그 컨버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얘의 트리거가 걸리면 바로 컨버전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트리거 소스를 저는 소프트웨어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인터럽트 걸리듯이 이제 다른 게 덮여져서 될 일은 없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레귤러 컨버전 사용할 때랑 똑같이 각 채널마다 랭크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채널 몇 번 할 건지, 샘플링 타임 뭐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 타임은 가장 큰 걸로 해줬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HM3이 하는 걸 잠시 멈추고 그 방금 보여드린 주모 로봇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저 주모 로봇이 예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밸런싱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밸런싱 로봇은 이제 로봇이 스스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로봇인데요. 한번 주모 로봇을 통해서 밸런싱 로봇을 만드는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